안녕하십니까 시민 여러분, 박은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시정 질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협력과 관심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정 질의를 통해서 2025년 1월 1일자 조직 개편을 앞두고 지난 민선 8기 조직 개편과 운영 과정들을 한번 되돌아보며 시민 행정 편의를 위한 조직 개편이 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해내고자 합니다. 우리는 건물을 지을 때 공간 배치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 공간 구성과 배치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데 그 공간의 기능에 상시적이고 안정적인 효율성을 고민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공간의 극대화를 꾀한다고 봅니다. 바로 저는 이러한 과정을 조직 개편과 조직 운영에 견주어보고자 합니다. 시장님. 네네. 민선 8기 취임을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인수위원회에서 시의 조직, 기능, 예산 현황 파악 및 시정 방향과 공약에 대한 세부 실행 방안 등 민선 8기의 비전과 목표를 수립한 바 있으실 겁니다. 네, 있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우리 그 당시에 안산시의 조직의 운영에 대한 시장님의 그 당시의 견해, 그리고 그걸 토대로 해서 향후 조직 운영의 체계와 방향성을 어떻게 수립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방향성은 시민의 의견을, 시민의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해야 된다라는 생각과 제가 의원 시절에 생각했던 바가 인사보다 조직이 먼저다라는 표현을 했듯이 인사와 조직을 분리를 해야겠다라는 또 생각도 함께하면서 시대는 급변하고 있는데 저희 조직에 대한 편성이나 이런 직제는 좀 너무 좀 느슨한 것 같다. 그래서 도시의 경쟁력을 담기 위해서는 좀 더 혁신적인 조직을 좀 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시선으로 그렇게 보고받고 그런 생각으로 조직 개편을 하고자 했습니다. 네. 그래서 취임 이후에 지금 25년까지 하면은 23년에 한 번, 24년에 한 번, 그리고 25년 이렇게 조직 개편의 로드맵들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네. 23년에 조직 개편의 키워드는 뭐라고 보십니까? 23년도의 키워드. 그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네네. 지속 가능 성장을 이끌기 위한 기능 중심의 조직 개편입니다. 네네, 지속 가능입니다. 네. 그리고 24년은 8기 민선 8기의 주요 사업을 신속하게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능동적 대응과 그런 유연성을 가지고 지속 가능한 수요에 대응하겠다는 조직 네네. 개편입니다. 네네. 그럼 25년은 무엇입니까? 25년도에는 네네네. 네. 행정 수요가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민과의 대화 또 현장에서의 그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보면 안산의 인구 유출 또 인근에 있는 화성과 시흥의 성장 이런 형태를 보면서 시민의 욕구나 시가 급변하는 시대에 맞는 행정을 좀 담아야겠다라는 부분으로 그렇게 2025년도에는 접근했습니다. 네. 그래서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부분들을 중점을 두고 네네, 맞습니다. 조직 개편을 저희들에게 승인을 받았습니다. 네. 결국은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가장 행정의 조직의 인사의 모든 그 중심에는 시민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다양한 행정 수요를 충족시키고 지속 가능한 수요 대응형 조직을 만드는 게 시장님의 조직 개편의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조직 개편을
예, 염두에 두시고 2023년도 아까 앞서서도 여러 의원님들이 언급하셨던 조직진단 연구 영역을 하셨죠? 네, 했습니다. 네, 그 연구 영역의 목적과 취지, 성과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직의 효율성 네, 이게 가장 키워드겠죠. 네. 네. 저는 시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는데요. 이게 900페이지에 이르는 네네. 네, 이 진단 용역을 보면서 본은행에게 다가오는 키워드는 도시개발 조직 강화, 첨단 혁신도시 달성 목표, 주차장, 도시숲, 주택, 산업단지 개발, 공약, 실천, 전담 부서의 필요성. 그래서 결국은 공약을 집중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도시개발단, 한시적 기구의 키워드가 맞춰져 있다고 보입니다. 물론 공약 이행은 시민을 위한 행정이기 때문에 네네. 그것도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은 도시개발단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이후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저는 이 또 조직진단 연구 영역의 또 가치는 또 다른 측면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연 우리 안산시의 행정의 조직계에 대한 그런 재설계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이런 인력 상정에 대한 적정성,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안산시 산하 공공기관 및 보조금 지원 기관까지 포함한 조직 인력 및 건전 경영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는 데에서는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내 문제는 그러한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러한 산하기관들이 운영되어졌느냐에 대한 관점으로 봤을 때 그것 또한 앞서 있어서 여러 질타가 있었고 답변이 있었겠지만 굉장히 이 용역의 방향성들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재육성재단도 그렇고요. 환경재단도 그렇고 또한 제가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겠지만은 그냥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3년 이런 기관들에 대한 경영평가의 결과 알고 계십니까? 인재육성재단 경영평가 등급이 뭔지 아십니까? 다. 네, 가나다시. 네. 네, 다급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안산시 청소년 재단은 가급입니다. 네네. 네. 안산문화재단은 나 등급입니다. 그리고 안산환경재단은 라 등급입니다. 네. 제가 기관장 평가에까지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처해 있는 그린너스의 실태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미래연구원이라든가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한 방향성들도 시장님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네네. 시장님은 본위원회 질문에도 이전에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산하기관의 독립적 기능과 책임 경영을 존중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그 의미는 경영이라든가 독립적 기능들에 대한 그 고유의 가치들을 실현했을 때의 존중인 겁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경영평가에 대한 라등급, 다등급, 나등급, 가등급에 대한 결과까지 존중하시는 건 아니시겠죠? 예. 네, 이게 23년도의 경영평가인 겁니다. 그럼 곧 모자나 또 내년이면 24년에 대한 경영평가가 나오겠죠. 여러 가지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시겠다고 답변하셨는데요. 25년에 이루어질 경영평가에 대해서는 좀 본의원도 기대를 하고요. 이 결과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답변을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연구 영역을 토대로 해서 24년 조직 개편안이 의회에 제출됐는데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도시개발단 한시적 기구 관련돼서도 의회 시선이 다른 시선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과에 대한 통합, 문화관광예술과에 대한 부분도 의회에서 지적 사항이 있었고,
네. 결국은 아까도 제가 언급했듯이 이 조직 진단의 키워드였던 도시개발단의 신설에 대한 문제와 함께 또 사급 기구에 대한 초과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한 조직 개편이었습니다. 근데 사급 기구, 초과된 사급 기구를 하나를 폐지하는 데 있어서 사급 기구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폐지하게 되신 거죠? 자, 사급 사업소에 대해서 우선 대상이었던 사급 사업소가 어디였습니까? 도시개발단 일단 사업소에 관련된 부분은 한시기구이고. 아니, 제 질문의 요지를 지금 좀 비껴가시는데요. 네네. 자, 신설에 대한 사급 한시적 기구는 도시개발단은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먼저 우리 기존에 초과된 사급 기구에 대한 축소의 과정이 있었잖아요. 네, 사급 있었습니다. 사업소 5개 있지 않았습니까? 평생 학습원에 대한 부분을 결과적으로는 폐지하고. 평생 학습원이 네네. 폐지가 됐지만 그 이전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네네. 어디였습니까? 산업지원본부. 네, 네. 맞습니다. 기업도 산업지원본부. 네네. 예. 그래서 산업지원본부에 대해 폐지에 대해서 물론 저는 모든 사업소와 모든 조직의 기구가 다 같이 있고 의미 있는데 불가피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이었고 차선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조직 개편안에 대한 승인의 과정에서 많은 논란과 제언들을 하면서 결국에는 당초에 계획했던 산업지원본부가 아닌 평생학습원을 폐지하는 과정에서 이 본회의장에서도 2번에 걸쳐서 그러니까 제1차에서는 임시에서 10월 달에 부결이 됐었고 네, 맞습니다. 네, 2차 정례 때 가결이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산업지원본부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업도시 안산을 그렇습니다. 지원하는. 네. 우리 안산은 반월산단의 성장 동력으로 태동과 함께 40년의 역사를 가져온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많이 활력이 빠져 있지만은 스마트 허브를 빼고는 안산의 성장사, 안산시를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비록 지금 스마트 허브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그것과 연계해서 사이언스밸리 중심의 기술 산업 허브의 역할을 연계했을 때는 산업지원본부를 폐지하고자 했던 당초의 시도 자체가 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것들을 고려했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평생학습원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평생교육도시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요. 근데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을 때의 전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자, 사급 사업소 관련해서 도시개발단 설립의 목적이 어디 있었습니까? 사업의 그 추진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 자, 했습니다. 자료표 1번 보여주십시오. 조직도요. 도시개발과, 도시재생과 어느 정도는 맥락이 있습니다. 근데 녹지가에서 도시숲 조성을, 그리고 공원가에서 공원 조성을, 철도교통가에서 주차장 시설을, 회계가에서 청사 건립, 이러한 사업의 팀들을 묶어서 결국은 도시개발 조직을 강화하겠다 해서 신설한 한시 기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기구의 특징은 결국은 말씀드렸듯이 도시 디자인국의 도시개발 핵심 기능과 주차난 청사 건립 등의 시급한 공약사항을 중심으로 조직 확대입니다. 이 조직의 포커스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급 초과대한 부분에 대한 해소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도시개발단의 신설이고 그 목적 자체가 공약 이행에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공약 자체가 결국에는 지역의 대형 국책 사업인
안산, 장상, 신길 이익, 공공주택 사업 등에 대한 효율적 대응과 도시 인프라의 혁신적 개발 및 확충, 그리고 이러한 사업의 부서를 26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여서 속도감 있는 추진을 담보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럼에도 의회가 왜 이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시의 공감을 하지 못했을까요? 답변 안 하시는 겁니까? 못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자, 한시적 기구인데 지금까지 제가 언급했던 팀의 업무의 성격 자체가 한시적인 업무로서는 적합하지 않고 또 기존의 기능과의 부서와의 분리로 인해서 업무의 연속성상에 맹점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평생학습원을 폐지하면서 교육에 대한 기능 축소, 그리고 관광과를 문화예술과하고 통합하는 데 있어서의 기능 축소에 대한 많은 우려와 의회의 질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네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24년 올해 1월 1일부터 그 조직이 운영돼 왔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25년 조직 개편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결과적으로 그 당시의 조직 개편은 의회의 관점에서 봤을 때 질타하고 지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의미가 없었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의 시점에서 의회가 했던 지적과 우려에 대해서 시장님이 그동안 운영했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지속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 계획했던 것하고 현장에서 실천되는 것에 따른 중복성, 또 업무의 분장을 통해서 연속성이 주어지지 않는 한계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합니다. 그 시대에는 한시 기구를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개편하는 것이 대형 사업 또 현장이라는 것에 있어서 실천함에 있어서 추진 동력을 만든다는 성격으로 시선을 갖고 조직을 만들었으나 진행되면서 부서 간의 갈등도 있고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에 대한 연속성의 한계, 또 관리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원화,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인지했기 때문에 새로운 조직을 만들려고 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속 가능한 수요 대응형 조직이 이루어지리라 생각을 했지만 네네. 실질적으로 그동안의 도시개발단 운영에 있어서는 한계를 보인 거죠. 예.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의회가 지난 조직 개편 승인의 과정에서 의회 내에서 있었던 갈등의 상황들을 분명히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공개적으로 시민분들과 여기에 계신 분들께 조직 운영의 책임자로서 유감 표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유감 표현으로 하는 것은 좀 제한적일 수 있고요, 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시대에 그때에 보았던 시선과 지금의 결과치에 대한 시선이 틀릴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OX로 평가하기는 좀 한계점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조직을 진단하고 시대의 성장, 역동성을 담기 위해서 보는 이때에 그때 의회가 제시했던 부분이 결코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시장님, 네. 이 유감 표명은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일정 기간에 대한 네. 소요가 되고 나서의 그런 유연성이라든가 시대적 반영들이 네네. 빗나간 부분이라면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네네. 근데 불과 24년 1월 1일 날 그 조직이 운영됐는데 이미 올해 조직 개편을 준비하신 시기가 언제입니까? 7월부터 조직 진단 하셔가지고 8월에 입법 예고하셨죠. 네네. 불과 8개월 만에 그렇게 논란을 빚으면서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도시개발단을 불과 8개월 만에
다시 개편하겠다는 내부적인 방침을 결정하고 사인하실 때 저는 그 고민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의 시간에 어쩌면 낭비라고까지는 말하긴 안타까우니까 시간에 대한 아쉬움,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왜냐하면 시장님이 임기 동안에 8개월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2년을 넘어서는, 중반을 넘어서는 8개월의 시기는요. 그리고 거기에 소모적인 재정적인 이 부분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가치, 어쩌면 손실? 이거는 시장님만의 문제가 아니고 공무원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안산시 발전에 있어서의 네네.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제가 유감을 표명하는 건데 거기에 비껴가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아쉽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또 하나 여기에서 좀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님, 중앙정부 협의회 아시죠? 네, 있습니다. 지방, 네네. 그 기능이 뭡니까? 국가 운영, 지방자치단체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네네. 그러니까 이제 행안부에서 네네. 주관하고 있는 그런 협의회로서 국가, 중앙과 광역과 지자체 간의 네네. 그런 협의회 네네. 기구이죠. 네. 보도자료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련의 과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은 이런 중앙지방협의회에서 1년에 조직 관련해 가지고서 개정의 방향성들이 잡히고 있는 거 알고 계셨나요? 네. 언제부터 있었다고 알고 계십니까? 대통령이 안동에서 표현한 거잖아요. 보도자료. 네, 그러니까 네네. 언제로 알고 계십니까? 저희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대략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략- 답변을 시 못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입니다. 네. 네, 10월 27일입니다. 네네.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시적기구, 한시기구 도시개발단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부결했던 1차 시점이 10월 24일입니다. 네네. 네. 근데 이미 10월 27일, 불과 3일 만에 이미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지방자치의 조직권 자율성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공론화와 협의회 과정을 거쳐서 곧 머지않아 시행령이 개정될 거를 이미 다 지방자치단체 간에 논의가 됐던 겁니다. 안건으로 상정이 돼 있었고요. 그게 바로 의회에서 부결된 10월 24일, 3일 후 10월 27일입니다. 그 다음에 조직개편안 2차를 시의회에다가 올리셨습니다. 2024년 11월 22일입니다. 저희가 2차 정례가 이루어졌으니까요. 근데 시의회에서 의결이 된 게 12월 15일입니다. 굉장한 논란 끝에 본회의장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근데 바로 직후에 29일 날 4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4일이니까 2주 만이죠. 2주 만에 1차 입법 예고가 이루어집니다. 주요 내용이 국 설치 자율화 및 한시기구 설치 시에 협의 제도를 폐지한다는 겁니다. 네네. 결국은 우리 시의 조직 구성에 특히 4급 국체제나 한시적 기구에 대해서 자율성이 이미 주어지는 시점인데 그러면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네네.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분명히 시장님은 아셨어야 되고 조직의 운영에 있어서의 이 개편을 준비했던 부서에서도 이런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움직임을 알았으면은 한 번쯤 우리가 더 한시적 기구 운영을 서둘러서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은 다시 말씀드린 대로 24년 당연히 저는 잘 운영되리라고 있었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24년
4월부터 24년 7월 9일, 8월 26일, 8월 29일, 25년 1월 1일자 조직 개편 관련 추진 현황을 보면요. 조직 자체 진단을 하고 결과를 보고받고 시장님이 조직 개편에 대한 방침 결재를 내린 게 29일입니다. 그러면 자체 조직 진단 결과를 보고 받으셨을 건데요. 어떤 보고 내용을 받으셨습니까? 한시기구의 한계점, 한시기구는 이제 과에 대한 편성을 이제 3개과밖에 할 수 없고 또 어떤 그 개정에 따라서 안산시가 직제를 좀 더 확장할 수 있다. 그다음에 국단위도 더 늘릴 수 있다라는 그런 보고를 받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님, 네. 저희가 그래서 아까 그런 중앙지방협의회의 그런 움직임들을 기민하게 보고 네.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유연하게 대응하는 게 어떠면은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신 지속 가능하고도 유연한 조직 운영에 기여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 타이밍을 놓침으로써 결국에는 네. 물론 8개월을 그저 놀지는 않았지만은 그런 조직 운영에 있어서의 역할 기능들이 조금 네. 더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쉬움에 시장님의 대한- 역점, 네. 거기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아까도 네. 안 하셨잖아요. 지금이라도 한 번 더 하십시오. 제가 요청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의 발표 또는 행정협의회에서의 앞으로 미래 행정에 대한 진행 사항에 대해서 안산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 유연성 있게 대처하지 못한 것은 시장으로서 유감의 표현을 드립니다. 네. 흔히들 인사에 있어서 조직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이라고 합니다. 저희 의원들도 존중합니다. 네. 그렇지만은 그 고유 권한이라는 게 결국에는 시민을 위한 시장의 책임과 역할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인사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하지 않지만 최소한의 조직에 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랬을 때 의회가 했던 그런 지적이나 제언들을 충분히 담아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못내 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25년에 대한 준비를 하고 계시죠? 네. 네. 결국은 25년의 조직의 운영의 목적은 도시개발단을 네. 네. 폐지하고 네. 다시 제가 봤을 때는 회기의 수준입니다. 결국은 철도 건설교통국인가요? 철도 특국. 네. 네, 네. 철도 건설교통국으로 네네. 신설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그 8개월간의 운영의 성과와 결과에 대해서 앞서서도 시장님께서 미흡했던 점들을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러한 성과에 대한 명확한 분석 없이 또 다른 조직 개편을 추진하면 똑같은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 또한 의회에서도 논란 끝에 승인은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향후의 운영의 주체의 책임은 시장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네. 철도 건설교통국 신설에 대해서 업무의 성격을 봤을 때는 결국은 어떤 업무를 여기에다가 놓고 계신가요? 일단 뭐 철도 관련된 부분, 네, 건설도로, 하천, 교통, 대중교통 이런 부분을 네. 담고 가장 있습니다. 중요한 게 GTX-C 4호선 안산선 지하 사업, 초지역세권 개발 사업 등 네네. 굉장히 네네. 미래 굉장히 미래 우리 안산시의 행정입니다. 발전을 네네. 가름지을 철도 관련한 사업들인데 광역교통망이라든지 결국 이게 국가 중심의 사무이기 때문에 사실 이 해당 국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그 역할과 기능을 할지에 대해서는 또 다른 우려 관점이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향후 조직 개편 이후에 염두에 두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다시 문화예술과 관광과 통합했던 거를 다시 원상복귀하시는 거죠? 네, 다시 네, 분리합니다. 이렇게 같이 붙였다가 떼었다가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가 스티커는 아니잖아요.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의 연속성이나 일관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분명하게 숙지하시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고유의 부서의 기능들을 견지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통합축제팀입니다. 네. 자, 올해 저희가 통합 페스타를 한번 추진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거기에는 굉장히 찬반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네네. 보는 관점에 따라서요. 네네. 예, 통합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낸다고 하였지만은 어떤 규모면이나 보여지는 전시적 부분에 대해서는 규모가 키워졌을지 모르겠지만 축제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본질적 가치들이 다 녹아내졌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다릅니다. 그리고 그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행정들이 한 곳에 집중됐을 때에 이루어지는 또 이면에서 행정의 공백의 우려들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과연 우리 안산시가 축제에 집중할 만큼 지금의 도시 발전이나 도시의 삶의 여력들이 있는 건지. 왜냐하면 물론 이러한 축제를 통해서 문화적 향유를 통해서 시민들이 위안받고 위로받고 그런 정신적, 정서적 가치, 행복감을 갖는 거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팀을 신설해서까지 조직을 운영해서까지 해야 할 만큼의 축제의 중요성이 지금 우리 안산 민선 8기의 향후에 남아있는 1년 반 동안에 집중해야 될 업무인지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또 다른 관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계신가요? 예, 통합축제 관련돼서는 뭐 여러 가지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존재합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길이고요. 기존에 해왔던 사업, 정책이 아닌 것을 수행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직원들조차도 사실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안산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 한 개 과에서만 유지하는 축제가 아닌 전체를 담을 수 있는 축제를 해봤으면 좋겠다. 안산의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축제일 텐데 지금의 이전에 해왔던 축제 갖고는 한계점이 있고 특히나 사업 예산 편성 관련돼서도 무대 설치 비용이나 공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모아보자라는 부분을 접근했고요. 와스타디움과 예수의 전당이 정말 좋은 시설이고 가장 외부적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노출되지 않는 일들, 그래서 통합축제를 진행했고요. 여러 가지 평가는 있지만 그래도 안산하면 통합 페스타 축제에 대해서 많이 알렸고 또 나름대로 성과가 있습니다. 네, 일단 거기까지만 답변을 듣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시장님께서 그렇게 통합 페스타 축제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네네. 본 의원이 이번 25년 예산안 심의 과정 중에서 네네. 공보관 예산의 집행 내역들을 받아봤습니다. 네네. 금 8억에 이르는 시정 홍보 예산이요. 거리국 축제, 대부 포도 축제, 김홍도 축제, 안산 페스타, 윤년 페스티벌 거의 1년에 4꼭지가 딱 그게 전부예요. 우리 안산이 가지고 있는 우리 시의 역량과 경쟁력이 축제밖에 없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당혹스러웠습니다. 우리 안산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가치들이 있는데 왜 축제에 대해서 하물며 이렇게 빗대면 더 웃을지 모르겠지만 대구 포도 축제가 1억 2천입니다. 근데 홍보관실에서 나가는 예산이요 1억 5, 6천입니다. 이게 지금 축제에 대한 시장님의 관점과 홍보관실에서 나가는 안산시의 대외적 홍보의 주력 사업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25년에는 또 다른 행정 광고에 있어서 시정 광고에 있어서 더 경쟁력 있는 안산시가 가지고 있는 가치 표방, 지속 가능한 혁신 도시에 대한 가치들을 담아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표 2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자 도시개발단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사업들은 굉장히 시장님께서 미래지향적으로 역점을 두고 있던 사업들입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끝나는 사업은 거의 없고요. 네네.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모든 사업들은 중장기적인 사업이고 도시개발단이 신설되기 전부터도 진행돼 왔고 네네. 도시개발단이 폐지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가야 되는 사업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25년 조직개편과 이후에 있어서는 비록 화려하게 데뷔했다가 사그러지는 무대에서 사그러지는 그런 역할 기능이 아니라 비록 조직은 바뀌지만은 그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전에 시장님께서 의회에 계실 때 혹시 하셨던 발언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2014년이니까 연말이니까 약 10년 전입니다. 시장님이 이 단상에서 하신 발언입니다. 민선 5기에 거의 1년에 한 번꼴로 조직 개편이 이루어졌다. 그 조직 개편으로 부서가 이동하거나 부서 명칭이 너무 자주 바뀌는 과정에서 시민의 혼란이 야기된다. 그래서 그 당시에 문화예술과 평생교육과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에 대한 언급을 하셨고요. 결국은 조직 진단과 조직 개편은 어느 업무보다 전문성과 신중함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아까 시장님 얘기하셨죠. 조직과 인사 중 무엇이 우선돼야 되냐고. 시장님, 네. 뭐가 우선돼야 됩니까? 조직이 먼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직은 기틀입니다. 그래서 이미 지나간 조직 개편과 운영의 과정, 그리고 25년을 염두에 둔 시점에서 본 의원이 이런 시정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시민과 함께 자유로운 혁신도시 안산을 꿈꾼다고요. 네네. 네, 정말 진정 시민의 행정편이 지속가능한 안산 발전을 이루는 조직 개편과 운영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조직은 시장님만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우리 73만 시민의 조직입니다. 그래서 조직 개편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반증할 수 있는 그러한 운영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산시의회는 안산시의 행정권한을 존중하며 시민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본연의 기능과 지속적인 견제의 역할과 협력을 약속드립니다. 본위원회 시정질의에 장시간 답변해 주신 시장님과 또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2025년도 조직 개편을 통해 희망찬 안산시의 발전을 기대하면서 이상 시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